저 있어도 없지 않았어. 자, 자, 85쪽에 페이지 85쪽에 8번에 가나다. 그렇지? 1번에 2번은 나다. 3번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하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류어는 자석에 그치 철이 붙는다는데 그걸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장.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 이렇게 되면 이게 얘들아 붙는다는 뜻이야. 이게 예를 들어서 철이 있어. 여기 철이 있어. 외부의 자기장을 그치? 여기 N극이라 쳐. 그럼 외부 자기장 이렇게 주잖아. 이렇게 그치? N극에서 나가지. 그럼 안에 내부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해. 원자들이.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이 꼬리가 되지. 꼬리가 S극. 요 머리가 N극. 그러면 이쪽이 N극에 가까이가 S극이 유도되기 때문에 둘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는 게 붙는다 뜻이야. 자, 그러면 9번에는 디글리. 자, 그 다음에 얘 1번에 2. 5번부터 하면 돼. 5번부터 하면 돼. 5번에 5번에 3. 맞지? 5번에 3. 5번에 3. 6번에 2. 7번에 1. 8번에 3. 뒤에 9번에 4. 10번에 5. 그 다음에 어제 도전 문제 11번은 했지? 11번에 1번이고 12번에 1번. 일단 질문할 게 있습니다. 9번. 자, 9번에 이게 강자성체 하드디스크는 무조건 강자성체의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러면 헤드 플래트 이거 다 있잖아. 다 강자성체야. 그렇게 생각해 그냥 강자성체. 그러면 니은은 강자성체면은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플래트와 코팅된 자기화 방향과 서로 반대가 아니고 같은 방향. 서로 같은 방향이다. 그 틀렸고 디귿에 하드디스크 정보를 저장할 때 외부 자기장이 자기화된 상태로 유지되는 그치?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가 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거 가지고 정보를 저장한다. 그럼 이걸 빼도 1010이 유지돼 있어. 그 방향이 이렇게 유지돼 있어. 그러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제 정보를 읽었어, 그렇지? 이거 그 헤더가 플랜트에 기록된 걸 모터가 돌리거든. 그러면 모터가 돌려서 기록된 걸 이걸 찾는 건데, 그러니까 헤드에 그러니까 전류가 흘러서 헤드가 요 옆에 보면 헤드가 전류가 흘러서 자기장이 잘 생기는 놈이고 그 밑에 플래트도 그거와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는 놈이어야 돼. 그래서 둘 다 강자성체. 반자성체는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그 다음에 10은 알겠어? 안으로? 괜찮지? 괜찮나? 12번이요. 12번. 아니 혹시나 물어보는 거야. 이 도전 문제 두 번째니까 혹시나 질문할까 싶어. 별로 어렵진 않은데. 네. 서빈아 질문 안 해도 되겠니? 진짜 안 해도 되겠어? 진짜로? 진짜 정말? 그래? 오. 89페이지 7번도 괜찮아?
진짜로? 그러면 간다. 그 다음 간다. 지금 나간다. 얘들아 92페이지. 내가 하나도 안 했나? 좀 했지? 저는 했어요. 했지. 했으면서 암페르 법칙도 했지? 네. 암페르 법칙에 의해서 그래 그 앞에 그래 거기 했지. 저기 어디고 102페이지에 그렇지 이상한 거 그렇지? 암페르 법칙. 자 그러면 아니 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혹시 자소서에 쓰는 애가 있으면 해라고 안 하면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90 어디고 93페이지 94페이지 맞니? 솔레노이드 했어? 네. 솔레노이드 공식 했고 그다음에 토로이드 95페이지 90 대충 넘어갔어요. 그 대충 너무 이거 아니 토로이드는 두 개 합친 거야. 두 개 합친 거. 그러니까 봐봐 위에 95페이지 위에 보면 솔레노이드는 내부다. 그렇지? B는 그렇지? NI 했고 이제 내부에 자기장 뭐냐면 강다성체가 있으면 자기장이 세지는 거지. 토로이드는 원형 도선하고 직선 도선을 그 원형 도선이랑 그 솔레노이드랑 그 원형 도선을 합친 거야.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장점이 그치? 내부에만 자기장이 돼. 그럼 바깥에는 전혀 자기장이 안 가. 그러니까 토로이드 그 심화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상적인 경우 바깥 지점의 자기장이 0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내부에서만 자기장을 만들고 밖으로 안 나가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앞에 거는 직선 도선이든 원형 도선이든 솔레노이드든 다 바깥쪽으로 자기장이 새어나가. 근데 내부에만 자기장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고. 그치? 이것도 B는 그치 K의 NI인데 이때 얘들아 N 대문자 N은 그냥 가문수야. 그 위에 소문자 N은 길이랑 가문수고 시험 범위는 아니고 그냥 대학교 가면 이런 것도 배운다. 자, 그거만 하면 돼. 진짜. 왜 안에만 자기장이 생겨요? 뭐라고? 왜 안에? 아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솔레노이드를 생각해봐.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가 이상적으로 됐을 때, 촘촘하게 매우 촘촘하게 되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잖아, 맞지? 네. 그렇지. 그러면 내부는 균이래.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니까 이쪽은 자기장이 밖으로 새어 나가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만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돌려서, 그렇지? 시작점과 끝점을 붙인 거야.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될까? 자기장이 여기 내부에만 돌겠지. 그러니까 여기 시작점이 이렇게 오는데 요 사이도 다 이제 그치 코일로 감겨져 있다. 그러면 자기장이 요 내부에만 움직이죠. 맞죠? 시작점이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점과 끝점이 같잖아. 그럼 얘 시작한 게 끝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치 여기 시작한 게 여기서 다시 들어온다고요. 근데 이상적이랬어. 이 사이에 빈 공간이 좀 새어 나오는 게 있어. 근데 새어 나온 거 없이 이상적으로 매우 촘촘히 감았다면 그렇다 이거지. 그런 얘기. 자, 밑에 중요 개념 체크는 그냥 이거 볼까? 심심한데? 이거 한번 볼까? 했지? 그러면 넘어갈게. 자, 전류한 자기작용에 자 이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고 그 자기장이 합성이 되면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긴다. 그치?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지? 자기력이라 불렀어. 그치? 기억나지? 자기력 공식이 뭐였지? F는 B가 BI에서 했다. 전류가 흘러 자기장이 생겨 그러면 힘이 생긴다고 그랬어. 그렇지?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그거 다 알지? 왜 NS 자기장이 있어. 이런 거. 그러면 저 힘이 왜 생기는지 배웠지? 이렇게 전류가 튀어나와. 그러면 튀어나온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 자기장이 기존의 자기장에다가 전류한 자기장이 추가되지. 그러면 자기장이 어디가 커져? 아래쪽은 어때? 흰색과 빨간색이 같은 방향이고 위쪽은 흰색과 빨간색이 반대 방향이지. 자기장이 그럼 큰 데서 작은 데로 힘이 생겼지. 맞지? 이걸 우리는 손바닥 까가지고 F, 그치? 자기장, 전류, 힘 이렇게 한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자, 요 크기는 이게 그치? 자기력 F는 BIL 사인 세타. 이거 사인 세타. 이렇게. BIL 사인 세타.
그게 우리 책에 옆에 있네요. 근데 세타는 보통 90도거든. 봐. 세타가 90도면 그러니까 전류와 자기장, 전류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자기장이 이렇게 가. 전류가 이렇게 가고 자기장이 이렇게 가. 그럼 둘 사이가 90도거든. 그럼 얘가 90도면 1이야. 사인 90도 1이야.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BIL로 부르. 그치? 전류, 자기장 길이. 이 L은 자기장을 받는 부분의 도선의 길이야. 도선의 길이. 도선 길이. 뭐 막대 길이. 자기장을 붙는 막대 길이. 이건 전류. 얘는 자기장. 이게 자 이거를 근데 이거를 있잖아 식을 우리 책에 여기 있는데 요거를 식을 조금 바꿔볼게. 조금. 자 요거를 물리 2로 가잖아. 물리 2로 가면 조금 바뀐 게 나와. 자 이게 90도라고 일단 가정할게. 이거 90도로 가정하면 이건 필요 없고 그냥 세타가 90도라면 BIL이잖아. 자 근데 I가 시간분의 전하량인 거 알겠니? 혹시 알아? 전류는 1초 동안 얼마만큼 전하가 흘러가느냐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럼 시간분의 전하량이거든. 그러면 전하량을 Q라고 쓰고 시간을 T라고 할게. 그러면 B 곱하기 T분의 Q 곱하기 L이지, 그치? 네. 그러면 요거를 B하고 Q로 앞으로 되면 T분의 1이잖아. 이게 뭐지? T분의 시간분의 도선의 길이. 속도. 그러니까 전자나 극성을 띤 알갱이가 이동하는 속도야. 그러니까 그 도선을 그치? 그 도선에서 극성을 띤 알갱이가 움직이는 시간이고 움직인 거리니까 얘가 속도 V. 그러면 그치? 내가 바베큐라고 외우라고 그러고 바베큐. QVB 해도 되고 보통 QVB. 책에 다 QVB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 두 개가 있어요. 얘들아 자기력이 이렇게 생긴 자기력과 이렇게 생긴 자기력이 있어.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각도가 다르면 사인 세타가 똑같아. 사인 세타 그대로 붙으면 돼. 그러면 자, 요거는 주로 전류를 구할 때 쓰는 거고 얘는 그치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 극성을 띤 알갱이가 움직여. 극성을 띤 알갱이가 받는 두 개야. 그러니까 자 이거 F는 BIL 사인 세타 요게 그치 보통 자기력인데 이게 입자라면 QVB야. 자, QV. 이게 나중에 이게 사실 물리2에 나오는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제 입자 가속기, 질량 분석기 뭐 이런 거랑 연결돼. 입자 가속기, 질량 분석기. 요것만 살짝, 요것만 이 중에 이것만 살짝 해볼게. 이것만. 아니 자수 쓸 때 혹시 도움이 될까? 질량 분석기가 뭐냐면 그 화학에서 있잖아. 화학에서 보면 질량이 다 달라. 그건 누구냐면 이게 화학에서 자 지금 내가 이거 적은 게 이렇게 이게 자기장이야. 자기장. 이게 들어가는 자기장이야. 들어가는 자기장. 여기에 플러스 입자를 플러스 Q의 전하를 띠는 입자를 얘를 V로 쏘잖아. 이렇게 쏘았다고 생각해. 그럼 얘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면 자 맞지? 자 얘가 힘을 받아. 어느 쪽으로 힘을 받냐면 자, 방향은 무조건 손바닥이야. FBI. 자 자기장부터 들어가. 플러스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전류가 이쪽 방향과 플러스의 방향과 전류 방향 똑같아. 그럼 전류가 이쪽 힘을 이쪽으로 받아. 그럼 얘가 이쪽으로 힘 받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게? 휘어져. 그러니까 수직으로 힘 받으면 얘가 이렇게 휘어져. 자, 그러면 여기 그렇지? 여기 플러스 입자가 여전히 이쪽으로 V로. 자, 자기장 이건데 이렇게 전류가 그러잖아. 그 플러스가 이쪽으로 움직여. 그러면 힘을 이쪽으로 받아. 그러면 얘가 또 이쪽으로 힘을 받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게? 얘가 다시 또 휘어져. 그러면 어때? 여기서 튀어나와. 얘들아 이거 반원을 돌고 나와. 그치? 반원을 돌고 나와. 근데 얘가 입자가 가지는 질량에 따라서 달라져. 이게 반지름이 달라져. 그치? 자 얘들아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자, 질량에 따라서 반지름이 달라지는데 그게 나중에 90력 그러니까 근데 90 아직 안 배웠어. 안 배웠어. 물리투에 나와. 이 다음 책에 나와. 좀 이따 할 거야. 아니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거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이 크기 때문에 잘 안 휘어져. 이것만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얘가 잘 안 휘어져. 그러면 질량이 작은 놈이 여기 찍히고 질량이 크면 점점 크면 그치? 반지름이 크게 점점 어때? 커질 거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동위원소라는 너 동위원소 배웠니? 화학에서 동위원소. 그러면 이렇게 할게. 같은 원소인데 다른 거. 그러니까 봐. 원자가 보면 수소 원자는 뭐 수소 중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게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가 있는 게 이게 수소야. 네. 근데 수소 중에 중성자가 하나 붙어 있는 수소를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라는 게 있어. 이런 거. 그렇지? 이게 아니면은 그 봐라. 너희들 그 CL 같은 거 있잖아. CL. 이게 CL이 염소잖아. 염소 원자량이 얼마인 줄 알아? 원자량 배웠지? 35인가? 35.5야. 뭐요? 얘가 왜 0.5가 붙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원자 번호 17번인데 35짜리랑 37짜리. 37짜리가 그렇지? 얘가 25% 있고 얘가 75% 있어. 그럼 평균을 내면 35가 4분의 1 있고 미안하다. 반대로 됐어. 35가 4분의 3이 있고 37이 4분의 1이 있어. 그럼 둘을 평균 내면 얘들아 평균 내면 35.5. 그러면 우리가 원자량에 점이 붙었다는 얘기는 다 뭐지? 동위 원소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과학자들이 그 동위 원소가 얼만큼 있고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이런 방법으로 알아. 그치? 자기력의 원리를 이용해서 알거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질량 분석기라고. 질량 분석기. 그래서 질량 분석기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치 우리가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이제 정확하게 찾게 되거든. 그래서 그 원리가 이제 근데 요 힘인데 요 힘을 써. 요 힘을 쓰거든. 요 힘. 근데 요 힘을 써. 요 힘. 요거를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자기력 또는 전자기력. 자기력이라고 불러. F는 BIR 사이즈다. 근데 입자가 받는 이것도 자기력은 자기력인데 입자가 받는 자기력을 그치 요거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힘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자기력은 자기력인데 입자가 받는 자기력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그치 있어 보이잖아 로렌츠 힘, 그치 로렌츠 힘과 그치 질량 분석기의 활용 뭐 이렇게 하면은 뭔가 좀 잘하는 애처럼 보이고 그치 뭔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유도해봐라 아까 방금 이거 하면 돼 이거 선생님, 원자는 전기적 중성 아니에요? 원자는 전기 중성인데 원자 핵 그러니까 원자 핵이야. 그러니까 얘를 열을 가해서 얘를 떨어뜨린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입자가 플러스를 성질시키지. 그러면 이게 움직여. 원자를 쏘면 안 돼. 원자 핵을 쏘. 전자 질량이 그렇지. 전자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에서 너무 작아서 무시해. 0.0001 정도, 001 뭐 그 이하거든. 그래서 그거 하나 더 들어갔다고 해서 선생님 전자 안 넣었잖아요. 전자 핵만 넣었잖아요. 전자 해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그러면 나중에 그치? 선생님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해도 돼.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뭐냐면 자기력이 있고 입자가 받는 자기력이 있다. 이렇게 공식은 BIR 사이즈다. QVB 사이즈.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중학교 때 한 거랑 비슷하잖아. 다 비슷해. 96페이지 밑에 이거 다 한 거고 96페이지 밑에 전류의 자기장을 이용한 에너지 전환 장치 대표적인 게 전동기가 있어.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얘가 회전을 해.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보이지? 근데 이 전동기 앞에 정류자 보여? 정류자? 네. 이거 했지? 너 중학교 때. 그 옆에
이게 예전에 경남가고 3차에 나왔어. 그 경남가고 3차에 예전에 이게 나왔거든. 정류자가 코일을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서 한 방향으로 회전하게 한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저는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있잖아. 이게 힘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반바퀴 돌았잖아. 반바퀴 돌아. 그럼 얘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얘는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서 반바퀴 돌았잖아. 근데 얘 그대로 방향이 똑같으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 왜냐면 얘는 아래쪽으로 힘 받잖아. 그럼 방향이 똑같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거라. 그러니까 방향이 반바퀴 돌 때마다 방향을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한 바퀴 도는 거야. 그래서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 방향을 바꿔주는 장치 이름이 정류자야. 그럼 정류자가 있는 목적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반바퀴 돌 때마다 전류 방향을 바꾸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 한다. 중학교 때 한 거야. 중학교 책에 있어. 자, 그러면서 정동기가 있다. 정류자 체크하시고 밑에 스피커도 내가 이거 안 했나 혹시? 한 거 같은데. 스피커도 자기력의 원리를 이용한 거야. 그렇지? 그럼 얘들아 자기력의 원리를 이용한 게 대표적인 게 전동이고 대표적인 게 스피커야. 자, 스피커는 그렇지? 내가 스피커 이렇게 이런 거 안 그렸나? 이게 진짜 이게 옆에서 보게 잘랐을 때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된 자석이 있다고 치자. 이상적으로 그렸을 때. 자, 이렇게 된 자석을 옆을 자르면 여기 이렇게 감겨져 있어. 스피커가 이렇게. 자,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여기에 N극, S극, S극 뭐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그렇지? 자, 알지? 얘들아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자기력이야. 자, 그러면 얘가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리로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전류가 흐르지. 여기도 들어가는 전류. 근데 자기장은 이렇게. NSS. 그럼 얘가 어디로 힘 받냐면 자기장이 이거고 들어가지. 손바닥 이쪽. 얘는 힘을 이쪽으로 받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들어가는 전류면 여기는 어때? 나오는 전류. 그렇지? 자기장이 이렇게. NSS. 그럼 이거고 이거니까 손바닥이 이렇게. 그럼 얘도 힘은 이쪽으로.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은 앞으로 가. 스피커가. 그럼 반대로 흐르면 뒤로 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전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가지. 맞지? 그럼 뭐야? 팽파가 종파로 바뀌었네. 맞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앞뒤로 바뀌잖아. 그렇지? 얘들아, 자, 그럼 얘는 전기적 신호, 전기 에너지가, 그렇지? 얘 뭐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그렇지? 요게 전동기의 원리지, 그렇지? 됐네. 그렇지? 자, 됐고 스피커, 다 했네. 다 했다. 뒷장에 전류의 작용의 추가적인 예. 자, 이거는 자기공명 영상 장치는, 그렇지? 우리 지난번에 읽었듯이 강한 자기장을 만들 때 쓰고, 자기부상 열차, 자기장에 의해서, 그렇지? 열차를 띄우는 거지. 그래. 그러면 열차가 가서 전류가 그 자기부상자. 이거는 토카막은, 그렇지? 이게 토로이드를 좀 확장한 거야. 토로이드를 확장해서 그 안에 자기장, 강한 자기장을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핵융합 장치에 주로 쓰인다 하면 되지. 자, 나머지 그 98페이지 옆에 보면 MRI에서 자기장이 필요한 까닭 보여? 그거 한번 읽어보면 재밌어. 수소 원자에게 양성자는 임의의 방향으로 스핀을 가져. 그러니까 얘들아, 전자도 스핀을 가지지만 양성자도 스핀이 있대. 양성자. 근데 이게 강한 자기장이 들어가면 원자의 스핀 방향이 정렬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고주파의 짧은 시간을 걸어주면 고주파의 진동세 특정의 동시에 접수했다가 방출하면서 분산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강한 자기장을 주면 그 수소 원자 핵이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소 원자 핵이 반응하면서 강한, 그렇지? 무슨 파동을 발생시켜.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 많은 곳, 즉 수소가 많은 곳에서는 그 자기장이 많을 거겠지. 수소가 작으면 적을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치 해서 색깔이 나오는 거야. 그렇지? 수소가 많은 곳은 진하게 그치? 빛이 많아서 하얗게 나올 거고, 수소가 없는 곳은 검게 나올 거고. 그런 거야. 그게 MRI 장치의 원리도 밑에 있는 중요 개념 체크는 안 해도 될까? 너무 쉬워서 안 해. 안 해도 될까? 자, 뒷장에 100페이지는 이거 얘들아 이거 얘기했지? 처음 보는 건가? 아닌가? 그치?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거 자소서 쓰면 된댔잖아. 그치? 누군가가 쓰면 된댔어. 뭐 어떻게? 2개짜리 한 다음에 3개짜리는 너가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치? 자, 전류가 이렇게 하나가 흘러. 그럼 전류가 첫 번째 그림은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 같은 방향. 그럼 이거를 그치? 이걸 표시하는 거야 이거를. 그치? 여기를 0,0 여기 봐. 여기를 0의 위치에 있고 요거는 D의 위치에 있어. 그러면 이거에 의한 자기장은 그치? B1은 K 곱하기 R분의 I. 그러니까 R을 X라고 부르면 되지. 얘를 I 뭐 프라임을 할까? 그러면 B2는 K 곱하기 X 마이너스 D의 I 프라임이잖아. 그치? 그럼 둘이 다 하니까 B는 둘이 다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함수를 그치? 어떻게 그려? 함수를 우리 책에서 여기서는 들어가고 있는 튀어나오지. 들어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뒀어. 그러니까 요쪽 요거에 의한 거를 이렇게 내가 색깔 다르게 빨간 이렇게 자기장을 준 거고. 자 이제 이거에 의한 거. 자 이거 옆에 거. 이거에 의한 거는 그렇지. 이거에 의한 거는 이렇게 지겠지. 그러면 이게 둘이 합쳐지는데 이쪽은 있잖아. 거의 이거 따라가. 빨간색 따라가. 그럼 이쪽도 거의 파란색 따라가. 이쪽은 둘이 더하는 거야. 요거랑 더하면 요점일 거고, 얘랑 더하면 요점일 거고, 얘랑 더하면 요점일 거고, 얘랑 더하면 요점일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우리 책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이 전류의 세기가 만약에 똑같아. 그럼 0이 되는 지점이 여기라. 근데 전류의 세기가 1대 2야. 그럼 0이 되는 지점이 어디 쪽이야? 0이 되는 지점이 1대 2인 지점이 여기라.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0이 되는 지점이 안에 있잖아. 봐봐. 이렇게 있으면 0이 되는 지점이 안에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나머지도 옆에 거 이제 전류 방향이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로 있어.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거야. 그럼 이것도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니? 뭐 이거잖아. 그래프로. 이거는 그냥 이거랑 똑같이 그리면 되고. 자 얘는 그치?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얘 반대로 그려야지. 이거랑 얘는 이걸 그리겠지. 이렇게. 그럼 둘을 합치면 예를 들어서 요점하고 요점 합치면 이게 이렇게 돼. 요점하고 요점 합치면 요점이고 요점하고 요점 합치면 요점이고 뭐 이래 되겠지.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그렇지 요점이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요점이랑 요점이랑 합치면 뭐 요점 될 거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0이 되는 지점이 여기 또는 여기라. 그렇지? 얘는 가운데는 0이 되는 지점이 없잖아. 됐니? 이해돼? 그 그래프 밑에 100페이지 밑에 있는 그래프. 이렇게 2개짜리를 가지고 전류 값을 하면서 그린 다음에 3개짜리는 어떠니, 4개짜리는 어떠니 하면서 그래프 그리려면 된다고. 이제 함수 이렇게 여러 개 주고, 그렇지? 그래. 그거고, 자, 그 옆에 있는 거 뭐고, 101페이지 무한히 긴 도선. 이거는 무한히 긴 도선이면 1, 2, 3, 4 중에서 자기장이 센 지점이 어디일까? 어디가 자기장이 세지니 이거거든? 이것도 쉽지 뭐. 숫자야. 편하잖아.
뭐 이렇게 흘러. 그렇지? 이거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그럼 요거에서는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그럼 여기는 자기장이 같은 방향, 그지? 요 같은 방향 세지고 저쪽은 약해지고 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원형도선 두 개면, 그치? 서로 같은 방향이면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빼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는 직선 전류가 원형 전류도 그치? 같이 있어. 그러면 공식에 넣어가지고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고 반대 방향 서로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밑에 4번 한번 볼게, 4번. 얘 가운데 O점에서, 자, 4번. 이렇게 전류, 어느 방향으로 했냐면 시계인가? 이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가 흐르는. 그럼 5점에서 자기장이 세질까 약해져. 그러니까 이것도 쉬워. 원형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는 자기장이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 들어가는 자기장. 얘는 어때?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튀어나오지. 네. 맞지? 튀어나오는 자기장. 그럼 가운데 5점은 약해지겠네. 전류가 세지면. 그치? 뭐 서로 반대고 뭐 그런 거를 찾는 건데, 근데 있잖아, 이게 이의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자기장의 세기 구하라 이런 건 못 구해. 왜? 원형 도선은 가운데밖에 못 구해. 우리가 외우고 있는 식 있잖아. K 프라임의 R분의 R. 직선 도선은, 그치? 직선 도선은 거리가 R 되는 지점 요점에서, 그치? 뭐지? K 곱하기 R분의 R. 맞지? 여기 R이고 여기 D라면 K R 곱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치? 둘이 빼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원형 도선의 다른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물론 구할 수 있는데 그건 대학교 가서 구하는 거고 적분 써가지고 가운데 지점은 저렇게 하는 거고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지점밖에 안 나와 문제. 알겠지? 자, 그러면 밑에 유제 문제, 밑에 유제 문제 한번 보자고. 유제 문제 한번 해볼까? 유제 문제. 이거 P와 Q에 흐르는 전류가 지금 전류 두 개인 거야. 전류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자, 얘들아, 제일 쉬운 방법이 자기장이 0이 되는 지점이 어디 있어? 밖에 있지. 그럼 둘이 같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야. 그럼 기억은 틀렸어. 일단 니은은 2D 되는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니 문제 봐봐. 전류의 세기가 몇 대 몇이지? 3대 1. 그치? 1대 뭐 3대 1이야. 3대 1. 그럼 거리도 3대 1이 되는 지점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D 지점에서, 그치? 3 되는 지점. D 지점에서 1 되는. 그러니까 3대 1인 지점이 여기가 어디야? 2D겠지. 여기가 자기장이 0이야. 그치? 그러면 니은 맞지? 디귿. 마이너스 D 지점에서는 자기장이 0이 되면 존재하지 않는다가 맞아. 그래서 답은 4번. 왜? 0이 되는 지점이 두 개가 아니고, 생각해봐. 3대 1인데 뭐 3대 1은 없잖아. 3대 1은 없잖아. 3대 1은 되지만 3대 1은 없다고. 아니, 작은 게 3이고 큰 게 1인 게 말이 되니? 안 된다고. 그래서 왼쪽 없다고. 그러니까 느낌상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도 언젠가는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감으로 풀면 안 된다고. 감으로 풀면 안 돼. 자 그러면 이거야 뒤에 102페이지야. 아이고 여기도 그렇지. 요거 그러니까 여기 자수수를 쓰면 만약에 내가 있잖아. 아까 앙페르 그 뭐지?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그거 쓰면 이거는 공부해야 돼. 그렇지. 요 102페이지랑 103페이지는 공부를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제 내가 그렇지? 적분을 파서라도 해야지. 해야 돼. 근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 그 생각보다 안 어렵고 여기 얘들아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뮤제로라는 게 나와. 뮤제로. 앙페르 법칙에 보면 맨 앞에 뮤제로 보여? 그러니까 뭐 혹시나 나는 우리 중에 누가 쓸지 모르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안 쓰면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면 되고. 뮤제로가 어떤 상수인데 뭐냐면 옆에 뭐라고 돼 있지? 진공의 투자율. 그치? 근데 이게 투자율이 뭐냐면 투자율 뭔가 자기장을 뚫고 지나갈 것 같은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던질 투수할 때 그 자기장 할 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투자율이란 있잖아. 외부 자기장에 의해 물질이 자기화될 때 물질이 자기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비례상수. 그치?
일반적으로 물질의 투자율을 기호를 뮤라 두면 진공의 투자율은 뮤제로라 쓴다. 그러니까 얘들아 봐라. 쉽게 말하면 외부에서 자기장을 줬을 때 같은 그 자기화가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화가 잘 돼. 어떤 친구는 자기화가 안 돼. 그럼 투자율이 큰 게 누구야? 강자성체. 그래서 강자성체인 철을 있잖아 넣고 거기다가 그치 전류를 흐리하면 강한 자기장이 생긴 거야. 같은 방향으로 배열이 잘 되니까. 반자성체는 그럼 음수예요. 아 음수는 아니고 값이 약해지지. 약해지. 반대 방향이 생기. 아 반대 방향인데 그렇다고 음수는 아니야. 음수는. 그러니까 자 이게 그러면 질문을 내가 이렇게 해볼게. 뮤제로가 진공의 투자율인데 진공은 왜 투자율이 있지 하면 뭐라고 얘기해? 뻔한 답 있잖아. 전에도 했잖아. 아 진공의 유전율 할 때. 그러니까 진공 유전율 할 때 했잖아. 아니 진공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기장이 생겨? 완전히 없는. 완전 진공이 아니라고. 그치? 알겠지? 완전 진공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돼. 완전 진공은.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반자성체는 그럼 투자율에서 그치? 그 값이 뮤제로보다 작은 상수가 붙겠지.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상수가 붙는 거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돼. 그러니까 진공의 투자율보다 약해지겠지. 그렇게 돼.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쭉 문제를 푸는데, 어이구 뒤에 보면은 이제 어이구 뭐를 한번 봐볼까요? 자, 바로 고정 문제. 그냥 가장 흔한 거 한번 해볼게요. 가장 흔한 거. 아 그래. 저기 어디 가면 여기 108페이지에 5번은 너무 쉽고 6번 한번 볼까? 6번? 얘들아 6번 좀 쉬운데 6번 한번 해보자. 6번 한번 살짝 해보고 그 다음에 도전 문제 살짝 하나 하고 나머지 숙제 가야지. 육 6번에 답했어? 기억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P와 Q에서 틀렸어. 왜냐면 자기장이 반대인데 전류도 반대야. 반대죠. 아, 그래서 반대 돼가지고 결국 같은 방향. 그래서 기억 틀렸어. 니은 Q는 자기력의 방향이 들어가고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X 맞고 자기력의 크기는 P가 더 크죠. 왜냐면 전류 세기가 누가 더 큰데? P가 더 커요. P가 크네. 그럼 P가 더 크네. 그럼 답 4번이네. 그치? 도전 문제 빼고 숙제 해오면 되는데 얘들아. 도전 문제는 내가 할 건데 여기 문제 얘들아 여기 이거 원래는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테스트 하는데 1시간 쓰고 그 다음에 풀이하는데 또 1시간 쓸까봐. 그치? 그래서 이거는 숙제로 주는데 여기 뒤에 보면은 얘들아 여기 이 문제 있거든. 여기 경남가구 문제가 내가 경남가구 문제 한 3개 넣어놨는데 그 다음에 수능 문제도 있어. 물리투 수능. 그 다음에 이제 하이탑 문제. 그 다음에 킬오프 문제 한 2-3개. 문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 뭐 몇 개 없어. 몇 개. 야 이거 몇 개 있는데. 몇 개 있지? 보너스 문제 빼면 15개잖아. 그렇지? 자, 그
보너스 문제는 이제 경남가고 문제 두 개인데 뒤에도 경남가고 문제인데 얘가 너무 쉬워가지고 봐봐. 시음이라고 적어놨어. 너무 쉬웠어. 얘들아 이거 맨 끝에 있잖아. 보너스 문제는 C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위를 구하면 돼. 그럼 양단의 전체가 바로 나와. 그치? C가 없다고 생각하고 맨 끝에 회로에서 전지를 분리 직후 모든 저항에 발생하는 회로로부터 전지를 분리했어. 그럼 전지를 분리하면 C에 걸리는 전압 가지고 이제 소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전지를 분리했어. 이 맨 끝에 1번은 지금 바로 구할 수 있어. 얘들아 1번에 2번 있잖아. 1번이 아니고 아무튼 11 보너스 문제 두 번째 11번에 2번은 그냥 이거지. 그치? 이게 얘들아 이게 전지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이게 전지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여기 몇 볼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게 전지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그러니까 이게 전지라고 생각. 축전지잖아. 축전지. 전기를 담아놨는데 이게 이제 방전할 거야. 그러면 얘 소비 전력이 얼마냐고. 쉽지.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P 누구나 다 외우는 거 있는 식 있잖아. IV, I제곱, R분의 V제곱. 그럼 이게 전체 저항 있고 이거 전체 전하고 알면은 전체 소비 전력 나오지. 맞지? 너무 쉬워가지고 내가 시험이라고 가지고 적어놨어. 중학생 아니 그 뭐지? 어제 잠깐 혹시나 그 너거 중에 누군가가 그치 자 누구가 얘들아 2월하고 9월 8월 말 9월에 물리 대회라는 게 있어. 물리 대회. 이게 온라인이야. 온라인. 그렇지? 물리 대회. 이게 초급은 초딩 때 치는 거. 너 이거 치면 안 돼. 중급, 고급, 전문가는 대학생 때 치는 거야. 그럼 초급은 초딩 때 치는 거고. 요게 보통 쉽게 말하면 이게 중학생 치는 거, 이게 고등학생 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경남가고에 가면 이제 중학교 때 이거를 친해가지고 학교 간 애들이 한 서너 명 있어. 걔들이 이제 경남가고의 물리 상위권이거든. 최상위권. 경남가고에 요게 다이아, 플래티넘, 롤 아냐? 알겠지? 다이아, 플래티넘, 사파이어가 있어. 사파이어. 그래 여기 이게 다이아들이 있잖아. 나중에 이 다이아, 이 고급 과정 다이아. 이게 이건 못 쳐. 이건 대학교 치는 거니까. 고급 과정의 다이아를 따놓으면 과거 애들이 이걸 따려고 그래. 물리 쪽으로 지원하는 애들. 이걸 따면 카이스트 합격증이야 그냥. 이걸 땄다. 그럼 나는 이제 그냥 카이스트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애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못 따. 그러면 난 카이스트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해. 근데 이게 창호학원은 보니까 80명 중에 한 열 몇 명, 20명이 안 되는 것 같고 경남가고는 한 3, 40명 따는 것 같아. 대략 3학년까지 다 쳤어. 근데 중학교 때 이걸 따오는 애들이 있어. 한 3명. 3명에서 한 5명 있대. 중학교 때 이거 고급 과정 따오는 애. 근데 그게 문제가 방금 했던 이 수준이야. 이 수준. 이런 거. 아까 어디 갔네. 그러니까 역학은 좀 어려운데 전기나 파동 쪽은 별로 안 어렵대. 그러니까 하이탑 수준이야. 거의.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내년에 있잖아. 이런 애들 있잖아. 과거를 12월 때 합격했어. 3개월 남잖아. 맞지? 그렇지? 빡시게 해서 2월 말에 있거든? 2월 28일쯤에. 그러니까 어제 있었거든, 어제. 그러니까 2월달 시험을 하는 거야. 탁 따면은 가서 이제, 그렇지. 나는 그 안에,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 따오는데, 3명 정도 따오면, 그 안에 든다는 거지. 혹시나.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수준은 하이탑이야. 역학은 근데 하이탑을 조금 넘어가고, 뭐냐면, 전기나 파동 거의 하이탑. 수준으로 나와. 아까 그치? 아까 질량 분석기 이런 거 이해할 줄 알면 다 할 수 있어. 2월에 하나 있고 9월에 하나 있는 2월에 하나 있고 9월에 하나 있어. 기출 문제가 다 한국 물리학회 가면 다 있거든. 한 2년치가 다 공개돼 있어. 그거 풀어보면 알아. 근데 점점 쉬워져. 근데 이게 학년이 그치 기관에서는 점점 쉬워진대. 이게 왜 쉬워지냐? 애들이 물리를 이해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드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쉬워지고 있고. 옛날엔 진짜 어려웠거든. 옛날에는 진짜 중학생이 중급 과정이 아까 이런 거 나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중급 과정은 진짜
중국 가정은 얘들아 이 카이스트랑 전 상관없다. 이거는 카이스트랑 전 상관없어. 요 고급 가정의 다이아를 따면 이제 카이스트 합격자입니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카이스트를 이제 미리 가려고 생각하는 애들이 이걸 시험을 칩니다. 요 수준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하이탑 수준이야. 내가 하이탑 문제를 잘 이해했어. 그러면은 붙고 나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러면 만약에 혹시나 내가 뭐지 사파이어 저기 사파이어야. 그럼 가서 이제 1학년 때 가가지고 조금 더 해서 1학년 말에 한 번 더 쳐서 다이아 따면 되겠네. 그치 좀 해. 다이아. 롤 아니다. 롤 아니야. 롤 다이아가 나는 거지. 아 진짜 안 있는 거지. 나도 숙제를 안 했어. 저번 숙제는 맞지. 저번 숙제. 그럼 이번 숙제는 안 했지. 밀리는 거야? 저번 뭐할 차례. 이거는 왜 이렇게 뻔 세상이 아니지 않아? 세상이 아니었지. 아니어도 얘는 안 풀어. 내일 일까? 한식 3분이 남았어. 1번 보시. 화가 없는 줄 알아. 그러니까 숙제는 상관없긴 그 숙제는 상관없긴 오늘 안 했으면 화요일에 보는 거. 야 화요일 일기 나와 있잖아. 그래. 담배 좀 나왔는데 아니 딱 창에 왔어. 난 영수야. 그게 뭐 말이야? 영수 단위. 단임 안 나오는데 안 와? 아닌가? 몰라. 그냥 상관없어. 화요일 가면 알겠지. 영어 숙제도 있나? 그때 우리 영화는 너무 좋아서 새학기라고 그러지 숙제를 안 해줘. 씨. 너무 책이 없는 거 같지. 자, 먼저 풀이하기 전에 다음 주부터 시간대 주말 시간대 바뀌는 거 알지? 네. 주말에 시간대도 바뀌고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특목고 대비해가지고 특강이 좀 시작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준비할 게 좀 있어. 자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거는 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학교 가잖아. 이제 3월 3일부터인가? 네. 그래 다음 주부터 학교 가니까 자 다음 주 학교를 가가지고 생활기록부 있지. 네. 1, 2학년 거. 그거를 학교 행정실에 가가지고 한 번만 출력하자 그래. 뭔 말인지 알겠냐? 예. 네. 1, 2학년. 1, 2학년 거. 누구 쌤한테? 행정실. 행정실. 없어 너 학교는? 아니 교무실이 아닐까. 진짜 씨. 행정실에 가서 1, 2학년 거 생기부 뽑아달라면 뽑아준다. 한 번만 있으면 된다. 한 번 딱 출력해가지고 나한테 갖고 오면 돼. 알겠지?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최소한 못해도 다음 주 주말까지는 나한테 갖고 오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복사하면 되거든 필요한 건. 그래서 이제 너 생기부에 그 출력을 해서 생기부에 세부특기사항이 있지. 거기에 수학하고 과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부터 이제 너가 확인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냐? 예. 뭐 아. 저 새끼는 몸이 몇 새끼라는 걸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행정실 모르면 교무실 가요. 1층 행정실 학교에 안 보이는데 교무실 가도 돼요? 행정실이요. 아니 진짜 행정실 없는 것 같은데. 교무실이랑 뭐냐 행정실만 있어. 종합돼 있어. 그냥 이름이 딱 행정실이에요. 행정실 있는데. 모르겠다. 안 보여. 찐따야? 나름 교무실 많이 가는데 먹었어. 교무실은 나름 간다는 거는 불려가는 거야? 아니야 선생님이 심부름해. 뭐 사고 쳐서 불려갈 때만 가고 딴 데는 안 가본 거야? 야, 모르겠으면 담임씨한테 물어봐. 선생님 행정실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면 돼. 만약에 그 선생님이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보여.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럼 분명히 아는 데 있을 거야. 야, 행정실 어딘지 알아? 그러고 친구가 없으면 못 물어보겠지. 있어. 알아서 잘 찾아봐. 알겠지? 나중에 3월 3일 날 가면 처음으로 학교를 갔다가 탐사한다 생각하고 돌아다녀봐. 이제 3학년이니까 누가 와가지고 지랄을 안 할 거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행정실은 과연 어디 있나 이러면서 돌아다녀봐. 혹시 길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휴대폰에 GPS 켜가지고 있잖아. 난 어디 있는가 이렇게 구글로 쳐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어떻게 이런 불쌍한 애들이 다 있지? 이따 뽑아와. 알겠지? 뽑아와. 그래서 이제 갖고 오면 이거를 여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나도 보고 원장님도 보고 해가지고 너가 뭐라고 적혀 있는가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볼 거야. 요거를 이제 가지고 너가 뭔가 이제 하나씩 대비를 할 때는 어떤 유형으로 대비를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중2 때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과학 세부특기사항에 밀도라는 단어가 나와. 자 그러면 밀도라는 단어만 딱 정리를 하는 게 아니야.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해. 이런 것만 정리하는 병신 새끼들이 있거든. 밀도는 무슨 단원에서 나와? 저희 그 물질의 특성. 물질의 특성이란 단원에 나와. 네. 그럼 그 단원 통째로 다 공부하는 거야. 알겠냐? 물질의 특성이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이 왜 되고, 책에 나오는 물질의 특성 이외에 또 다른 물질의 특성은 뭐가 있고,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왜 이런 분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혼합물 분리할 때 밀도 나오면 어떻게 분별 깔때기 기억나? 네. 기억나지? 그거 밀도 차로 이렇게 서로 섞이지 않는 거 충분히되는 거 알지? 네. 그때 극성 보호성까지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요런 걸 갖다가 너가 이제 3월달부터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잘 봐야 돼.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계속 내가 이렇게 뭘 해보다 보니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게 정리하라고 내가 얘기는 해.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이 면접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최대 피크가 9월달, 10월달이야. 이때 이제 네 정리한 거 한번 보자 해가지고 내가 요런 단어가 나와서 요것과 연관된 다른 것들 있지. 끓는 점이 뭐지? 녹는 점은 뭐야? 이런 것들 용해도는 뭐지? 막 이렇게 물어봐. 근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된 놈들이 있다. 아, 그런 놈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된다? 탈락. 그러니까는 밀도만 그 단어로 밀도만 나와. 그러면 꼭 그 밀도 한 단어만 띡 정리해 놓은 애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정리 다 됐대. 물어보면 몰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인다 싶으면은 아 이제 그냥 아주 깔끔하게 너 이제 하지 마. 그냥 그만둬. 원서 접수하지 마라고만 얘기해. 자, 그래서 생기부 준비를 해. 이건 다음 주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다음 주까지긴 한데. 아유 저런 씨. 아유 저런 씨. 너가 A4 클리어 파일 알지? 네. 이제 A4 클리어 파일 알지? 요거 준비를 좀 해줘야 돼. 노트. 집에 엄청 많은. 집에 많아? 네. 왜? 그냥 엄마가 대량으로 사나. 아 그래? 아 이게 다양하다. 20몇짜리가 있고 40몇짜리가 있고 60몇짜리 80몇짜리 때에 따라서는 100몇짜리 이런 것도 있어. 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거든. 그래서 너는 굳이 많은 거 준비 안 해도 돼. 예전에는 많은 걸 준비를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안 해도 된다. 많은 거 준비하지 말고 지금은 한 40몇짜리 정도 있잖아. 40몇짜리 정도. 그 정도로 먼저 준비를 좀 해주면 돼. 왜 그러냐면 이제 중등 내용 이제 우리가 너가 이제 그 중1 때 배웠던 내용, 중2 때 배운 거, 그 다음에 중3 1학기 정도 내용까지 프린터들이 쭉 나가. 이거를 먼저 정리를 좀 해놔야 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프린터 나가면 꽂아놓으면 돼. 뭔 말인지 알겠냐? 꽂아놓으면 되거든. 그래서 중등 내용 정리하는데 40몇짜리 한 개. 그 다음에 수학도 있을 거잖아. 그지? 수학도 있을 텐데 수학은 지금 여기서는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수학은 내가 알아서 준비하면 돼.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나가느냐면 과거에 우리 면접했던 내용들이 있잖아. 그런 내용들도 이제 프린터로 생각보다 많이 나가. 막 나간단 말이야. 연도별로. 그런 것들도 나중에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안 하는데 나중에 그것도 준비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일요일마다 테스트 하거든. 알지? 테스트를 한단 말이야. 그 테스트 내용을 정리할 게 필요해. 테스트 내용만 따로. 그거는 한 20몇 정도 되는 거 있잖아. 좀 작은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하나 준비하면 될 거야. 네. 이상해? 그러면 다. 그래서 한꺼번에 준비할 생각하지 마. 뭐 아 네. 한꺼번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뭐 정도? A4 클리어 파일 20몇짜리 하나, 40몇짜리 하나, 좀 여유가 되면 40몇짜리 두 개 하고 20몇짜리 한 개 이 정도 준비해가지고 들고 다니면 돼. 그래가지고 이런 프린터가 나가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다 꽂아놓고 다음 시간에 또 쓸 것 같으면 꺼내서 보고 또 그 다음 거 나가면 또 꽂아놓고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테스트할 때 테스트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가 이제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자, 그리고 너도 이제 요 바튼 애들이 있을 거야. 이 테스트하면 저 게시판에 이 12월 달까지 쫙 공개가 되거든 전부 다. 그때 본 애들 있을 거야. 마이너스 점수 있는 거 알지? 네. 네. 물리는 없어. 나는 마이너스 점수를 줘. 어디까지? 전체 점수의 80%까지. 전체 점수의 80%니까 이론적으로 몇 점? 마이너스 40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마이너스 40점까지 받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물리 쪽에서 40점 받았어. 화학에서 마이너스 40이야. 그럼 빵점이야. 그런 애들 봤을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기는 빵점이지. 네. 왜 마이너스를 받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를 왜 주느냐면 테스트는 다음 기회가 있지. 면접은 다음 기회라는 게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면접은 다음 기회라는 게 없어. 다음에 잘하지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너가 테스트 문제로 쭉 준 거 있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뭐 어마어마하게 계산해야 되고 그런 내용 자체를 안 해. 면접이 무슨 계산하라 그래? 그건 수학에서 하는 거야. 계산하라고 안 해. 뭐 정의 얘기해봐.
단어 뜻 얘기해봐. 법칙 이게 무슨 법칙이지? 네 자소서 쓴 거 한번 설명해 볼래? 이런 내용들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못한다라는 건 떨어진다는 거잖아. 맞잖아.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만약에 내가 테스트 문제를 쭉 냈는데 안 적었어. 모르겠다고. 그럼 마이너스야. 뭔가를 적었는데 완전히 생뚱맞은 걸 적어놨어. 마이너스야. 뭔가를 적었는데 내가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한 걸 적어놨어. 그럼 마이너스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야. 그러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 이런 애들 있잖아. 막 붙여놓은 거 보면 마이너스 받아가지고 점수 개판이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대부분 떨어져. 대부분 탈락이야. 어쩔 수 없다. 그 정도도 못 적으면 바보지 뭐. 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거 하면서 있잖아. 이런 평형하면서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르 샤틀리에 원리 나왔었잖아. 그지? 만약에 내가 르 샤틀리에 원리의 정의를 쓰시오 이랬는데 르 샤틀리에 원리 정의도 못 써. 내가 분명히 강조했잖아. 르 샤틀리에 원리는 여러 군데 쓰니까 웬만하면 알아놔야 되고 너는 이제 특목고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 정의는 그냥 외워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한 문장도 못 외워서 못 적는다 이러면 얘는 어때? 탈락이야. 그거 말고 있잖아. 우리가 중1 때 배우는 법칙들 있지.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기억나? 네. 그지?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기억나지? 그거 정의 적으라고 딱 해놨는데 그것도 못 적는다 이러면은 얘 어때? 얘가 무슨 특목고 준비하는 애야? 얘 탈락이야. 탈락이니까 당연히 점수를 줄 리가 없지. 그냥 끝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일부러 그렇게 주는 거야. 왜? 다음 기회는 없거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등신 새끼들이 있냐면 바로 어차피 나는 화학 쪽으로 해가지고는 뭐 점수도 안 나오니까 화학은 포기하고 나는 그냥 물리 쪽으로만 해가지고 뭐 대충 점수 받을래 그런 애도 있다. 걔 똑똑해.